한국 남자를 만난 후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탈리아 로마 출신 비앙카의 충격 고백. 이탈리아 로마의 한 카페에서 만난 21살 미모의 여대생 비앙카. 그녀의 눈빛은 흥분으로 빛났고 한국인 남편을 언급할 때마다 볼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그녀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한국 남자와의 충격적인 러브 스토리. 그리고 그녀가 다른 서양 남자들을 거부하고 한국 남자만을 고집한 진짜 이유를 독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국제 커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비앙카입니다. 21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탈리아 여대생이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하필 한국 남자였어? 다른 이탈리아 남자나 서양 남자는 안 됐어. 오늘은 제가 한국 남자에게만 끌리게 된 충격적인 이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모두 공개할게요. 글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한국 남자를 찾게 될지도 몰라요.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그날의 사고. 2년 전 저는 평범한 이탈리아 여대생이었어요. 로마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제 주변에는 늘 이탈리아 남자들이 있었고 몇몇과는 데이트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죠. 이탈리아 남자들은 글쎄요, 뭔가 아쉬웠어요. 제 마지막 이탈리아 남자친구 마르코는 흔한 유형이었어요. 잘생기고 말을 잘했지만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죠. 데이트 중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더 많이 보았고 제 말은 거의 듣지 않았어요. 결국 3개월 만에 헤어졌죠. 넌 너무 많은 걸 봐라, 마르코가 헤어질 때 했던 말이에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적응해야지.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그게 당연한 걸까? 그 의문을 안고 있던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가을이었어요. 로마의 가을비는 언제나 로맨틱하죠. 대학 도서관 건축사 섹션에서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로마 건축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키는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죠. 아, 네, 방금 전에 봤어요. 저기 세 번째 책장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뭔가 순수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도서관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제 이름은 하진이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비앙카예요. 여기 학생이에요. 제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부드럽게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할 때 적당한 힘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보통 너무 세게 잡거나 미지근하게 흔들기만 하거든요. 미술사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하진이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보며 물었어요. 네,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하진 씨는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로마의 고대 건축물을 연구하러 교환학생으로 왔죠. 사실 르네상스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르네상스 건축과 미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진의 지식은 놀라웠고 그가 제 전공 분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도서관을 나서기 전에 하진이 물었어요. 아니요. 아침엔 맑았는데.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로마의 가을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워요. 제 우산 쓰세요. 저는 기숙사가 가까워서 괜찮아요. 제가 망설이자 하진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함께 쓰고 기숙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평소라면 절대 모르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진의 눈빛에는 이상한 순수함이 있었고 대화를 나눈 몇 시간 동안 그가 정말 예의 바르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우산 아래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걸었어요.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계속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고 균형을 잃은 저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조심해요. 하진의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숨결까지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팔에 안겨 있던 그 짧은 순간, 이상한 전율이 제 몸을 관통했어요. 이탈리아 남자들의 품에 안겨 본 적이 많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안전함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빗속에서 젖어버린 우리의 옷과 머리카락. 그 상황이 불편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산을 다시 펴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걸었어요. 이번에는 하진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팔을 두르고 우산을 든 채 저를 보호하듯 걸었죠.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하진은 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고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첫 만남에서도 작별 키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진은 그저 수줍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 도서관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계속해서 하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이 아직도 제 허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에 피어났어요. 첫 데이트, 이탈리아 카페에서의 놀라운 경험. 다음 날 약속대로 도서관에서 하진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하진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감기 걸릴까 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허브티라고 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로마에서 유명한 약초 차가 들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오히려 잘 몰랐던 차였죠. 하진이 이걸 어떻게 알고 구했는지 신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젯밤에 검색해봤어요. 비 맞으면 감기 예방에 좋은 이탈리아 전통 차가 뭔지. 하진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르코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하진은 자신의 건축 스케치를 보여주었고 저는 르네상스 화가들에 대한 제 연구를 이야기했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제가 너무 빨리 대답해버려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저는 하진을 로마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트라토리아 전통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안토니오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비앙카, 오랜만이구나. 오, 새 남자친구?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어로 크게 외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제가 얼굴을 붉히며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죠. 하진은 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을 눈치챘는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식사 중에 하진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한국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보여주는 매너와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항상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진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첫 데이트에서는 대부분 남자가 계산하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해요. 제가 대답했죠. 아, 그럼 오늘은 제가 살게요.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곳으로 데려온 거니까 제가 살게요. 제가 주장했죠. 우리는 서로 계산하겠다고 장난스럽게 다투었고 결국 하진이 이겼어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건넸고 안토니오는 하진의 매너에 감탄했어요. 좋은 남자구나. 얘기 잘 해봐. 안토니오가 제게 윙크하며 이탈리아어로 속삭였어요. 시야를 마치고 나왔을 때 로마의 밤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거리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했죠. 트레비 분수 근처로 산책할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하진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죠. 트레비 분수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안했어요. 마르코와 있을 때는 항상 침묵이 어색했는데 하진과는 달랐죠. 갑자기 앞에서 취한 남자 무리가 다가왔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자. 이 동양인 놈 말고. 저는 불쾌함을 느끼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하진이 단호하게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하진이 영어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 영어도 못 알아듣나? 취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 남자들 사이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가자요, 비앙카. 이런 사람들과 말다툼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하진의 침착함과 지혜로운 대처에 놀랐어요. 이탈리아 남자들이었다면 아마 싸움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진은 다르게 상황을 해결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 남자들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고 결국 트레비 분수에 도착했어요. 밤에 보는 분수는 더욱 아름다웠죠. 미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느 나라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진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분수 앞에서 저는 하진에게 동전을 건넸어요. 여기선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한번 해볼래요?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동전을 받았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등을 돌려 동전을 던졌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하진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당신과 관련된 소원이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레비 분수에서의 시간은 마법 같았어요. 우리는 분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야경을 감상했죠. 하진은 제가 말할 때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연인처럼. 그 손길이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죠.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죠. 이탈리아에서는 데이트 후 키스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하진은 머뭇거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비앙카. 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리고 기다리던 순간 하진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더니 부드럽게 입술을 맞대어 왔어요. 그의 키스는 이탈리아 남자들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존중이 담겨 있었죠. 거칠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짧지만 달콤한 키스 후 하진은 살짝 뒤로 물러섰어요. 내일 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하진과의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 눈빛, 손길, 키스.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했죠. 마치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위기의 순간, 드러난 한국 남자의 진정한 모습. 하진과 데이트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기말 논문 제출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났죠. 저장해둔 모든 자료와 거의 완성된 논문이 들어있던 노트북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밤늦게 하진에게 전화했고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논문 제출은 이틀 후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하진이 제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고 또 컴퓨터에 아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제 노트북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단 진정해요, 비앙카. 함께 해결해 볼게요. 하진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그날 밤 하진은 저와 함께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그의 친구가 제 노트북에서 일부 파일을 복구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하진이 제 옆에서 함께 다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 새벽 4시 저는 지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내가 커피 한 잔 더 타올게요. 하진은 지친 기색 없이 저를 격려했어요. 놀라운 건 하진도 다음 날 자기 수업과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저를 돕는 데 집중했죠. 당신 내일 발표 있다면서요? 그만 가서 쉬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논문이 더 중요해요. 내 발표는 어떻게든 되겠죠. 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밤을 새워 논문을 완성했고 마감 시간 전에 제출할 수 있었어요. 하진은 그 후 바로 자신의 발표를 위해 달려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밤새 준비 없이 발표를 했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이 사건은 저에게 하진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보여주었어요. 이탈리아 남자였다면 글쎄요. 제던 남자친구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논문 제출 다음 날 하진은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USB 메모리였죠. 이건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모든 자료를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클라우드에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진이 설명했어요. 그의 섬세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하진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까지 마련해 주었죠. 하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게 연인이잖아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진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죠. 로마의 여름날, 한국 남자가 보여준 특별한 사랑의 방식. 학기가 끝나고 로마의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하진과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와 함께한 로마의 여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무더운 날, 하진은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카프리 섬에 가보는 건 어때요? 바다도 보고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서. 카프리 섬?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카프리는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한 휴양지였고 학생인 우리에게는 다소 비싼 곳이었거든요. 제가 조금 저축해뒀어요. 당신이 논문으로 너무 고생했으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하진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하진이 저를 위해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여행 자금을 모았던 거였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나폴리로 간 뒤 페리를 타고 카프리 섬으로 향했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절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하진은 작은 B&B를 예약해 두었어요. 창문에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하지만 로맨틱한 방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감동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가에는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카프리 섬 모양의 쿠키가 제 에모 이탈리아어로 사랑해라는 뜻나는 글씨와 함께 놓여 있었죠. 이건 다 말문이 막혔어요.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진이 낯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날의 카프리는 마법 같았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블루 그로토 푸른 동굴을 방문했죠. 특히 작은 보트를 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신비로운 푸른 빛에 우리 둘 다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푸른 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진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름다워요. 카프리 섬의 꼭대기에 있는 작은 광장에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나눴어요. 로마에서 바쁜 학기를 보낸 후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비앙카, 하진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하진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나도 사랑해요, 하진. 우리의 키스는 더욱 깊어졌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과 친밀한 순간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하진과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마치 제 몸의 지도를 그리듯 천천히 부드럽게 저를 대했어요. 모든 순간마다 제 감정과 느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괜찮아요? 하진은 계속해서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의 배려와 부드러움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정을 일깨웠어요. 마르코와 같은 이탈리아 남자들은 주로 자신의 만족에 집중했지만 하진은 온전히 저에게 집중했어요. 그의 한독적인 섬세함과 참을성은 침실에서도 빛을 발했죠. 그 밤이 끝날 무렵 저는 하진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하진. 응?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이탈리아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하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요. 특히 당신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잖아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침실에서도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하진이 이렇게 특별한 것인지 궁금해졌죠. 카프리에서의 이틀은 꿈같이 지나갔고 로마로 돌아오는 페리 위에서 하진은 제게 한국으로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내 나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한국, 그곳은 제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어요.
하지만 하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좋아요. 당신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바로 제 가족이었죠. 하진을 제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우리 가족은 전통적인 이탈리아 가정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셨죠. 일요일 가족 식사에 하진을 초대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진이 제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진은 정장을 입고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의 단정한 모습에 저도 놀랐죠. 제 어머니는 하진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래서 대체 어디서 왔다고? 아버지가 식탁에 앉자마자 물으셨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버님. 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중국이랑 일본 옆에 있는 그 나라? 아버지의 무지한 질문에 창피함을 느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진은 전혀 불쾌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어지는 아버지의 질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부터 하진의 가족 배경, 미래 계획까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진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특히 그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죠. 자국의 역사, 경제 발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진의 눈은 빛났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을 아실 거예요. 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몰랐던 한국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중간에 하진은 제 어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이탈리아 요리는 세계 최고예요. 어머니는 하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셨고 더 많은 음식을 그의 접시에 담아주셨죠. 식사가 끝날 무렵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진이 갑자기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앙카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하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입이 살짝 벌어졌죠. 자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아?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조금이요. 비앙카의 가족과 대화하고 싶어서 몇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진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죠. 자네, 우리 딸을 위해 우리 언어를 배웠나? 네, 비앙카가 소중하니까 그녀의 문화와 가족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와인을 따르며 하진에게 건넸어요. 이탈리아에서 이것은 받아들임의 표시였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른 줄 몰랐네. 아버지가 마침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하진은 우리 가족의 주말 모임에 자주 초대받게 되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하진을 너무 좋아하셨죠. 이 아이는 정말 예의 바르구나. 요즘 이탈리아 젊은이들보다 훨씬 낫다. 하진은 할머니께 한국의 전통 예절을 보여드리며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고 어른에게 항상 존중을 표하는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한 달 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하진에게 물으셨어요. 자네 앞으로 계획이 뭔가? 비앙카와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비앙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비앙카도 함께 가서 제 가족을 만나고 제 나라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언젠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앙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네. 하지만 결혼은 아직 일러. 두 사람 다 공부부터 마쳐야지. 물론입니다, 아버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하진.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다니. 당신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특히 할머니. 우리 할머니와 비슷해요. 하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방문, 새로운 세계에서의 특별한 경험. 학기가 끝나고 저는 하진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다른 문화적 분위기에 약간 긴장됐어요. 하지만 하진이 내내 제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죠. 걱정 마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공항 출구에서 하진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죠. 특히 하진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탈리아어로 벤베누타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진의 집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아파트 문화가 신기했죠. 제게 준비된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게다가 침대 옆에는 작은 이탈리아 국기와 로마 콜로세움 미니어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셨어요. 당신이 향수병 느끼지 않게, 하진이 설명했어요. 첫날 저녁, 하진의 가족은 한국 전통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죠. 제가 젓가락을 서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하진의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하진은 제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을 배울 때 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음 날부터 하진은 저를 한국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 한강공원의 평화로움.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가 영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제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네,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 같은 거죠. 하진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진의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특히 하진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를 함께 만들면서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웃었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하진의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이탈리아 음식이었죠. 물론 완벽한 파스타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비앙카가 고향 음식이 그리울까봐 하진의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가족의 따뜻함과 배려가 너무 감동적이었죠. 마르코의 가족은 한 번도 저에게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 후 하진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놀이개였죠. 우리 며느리가 되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하진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고 하진도 당황한 듯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셨죠. 한국에서 로마로 돌아온 후 하진과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죠. 학기가 끝나가면서 하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든 함께할 방법을 찾기로요. 하진의 로마 체류 마지막 주, 그는 저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콜로세움 앞에서 만나요. 특별한 옷을 입고 오세요. 하진이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저는 궁금증으로 가득 찬 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콜로세움 앞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어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손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와우, 정말 아름다워요. 하진이 저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콜로세움 근처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촛불과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죠. 이건 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밤이에요. 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로마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고 울었어요. 처음 만났던 도서관, 첫 데이트했던 트레비 분수, 카프리 섬에서의 마법 같은 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죠. 식사를 마치고 하진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이 보이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죠. 고대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이 저녁 조명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비앙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진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뭐려? 제가 물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제 눈을 바라봤죠. 로마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비앙카,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진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의 눈에 담긴 사랑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네, 하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진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고 일어서서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콜로세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하진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그의 한국 친구들과 제 이탈리아 친구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였죠. 축하해, 비앙카. 제 가장 친한 친구 마리아가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심지어 제 부모님과 할머니도 그곳에 계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하진이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로마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사랑을 약속했죠. 하진의 한국 친구들은 한국 전통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 이탈리아 친구들은 와인을 따라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결합을 위하여 안토니오가 외쳤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하진의 부모님이 영상통화로 등장하셨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우리의 약혼을 축하해 주셨고 제게 한국어로 사랑한다, 딸이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느껴졌어요. 프로포즈 후 우리는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진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학업을 마무리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학위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6개월 동안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하진은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고 저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은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진과 그의 가족 전체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환영합니다, 비앙카라는 한글 현수막을 들고요. 2개월 후 우리는 한국 전통 방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고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을 상징했죠. 하진은 한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은 한복이 더 아름다워요. 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제 아버지와 하진의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하는 모습은 두 문화가 하나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향수병. 하지만 하진과 그의 가족은 항상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특히 하진의 어머니는 매주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 음식 요리법도 알려주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김치찌개도 직접 만들 수 있죠. 하진과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이탈리아 친구들은 여전히 제게 물어봐요. 정말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하진은 단순히 한국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제가 만난 가장 사려 깊고 배려심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한국적 가치관과 예절은 분명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한번 한국 남자를 경험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 한국 남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남자만을 고집하게 된 진짜 이유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배려와 존중하지는 항상 제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요. 작은 일상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언제나 함께 상의하고 제 입장을 생각해요. 책임감과 성실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가족 중심적 가치관. 한국 문화의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이탈리아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요. 세심한 로맨스, 화려한 제스처보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표현되는 사랑이 더 진실되고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한국 남자들의 섬세함과 인내심, 파트너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하진을 만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파트너십을 찾았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다면 한번 한국 남자를 만나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국제 커플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